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제가 톰이 진짜 많이 보다 보니까 늦은 밤에 혼자 한적한 길 걷다 보면 문득 뒤에 누가 있다 싶잖아요. 그럼 막 불길한 생각에 흠칫하곤 해요. 근데 딱 돌아봤을 때 잘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두려움이 싹 가시죠? 아무래도 그런 사람이 날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 그런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는 일본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번말 모드 고고! 2003년 3월 30일 한 오후 8시쯤? 일본 나고야시 기타구에서 당시 22살이던 여성 스가야 에츠코가 친구랑 같이 쇼핑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 그날 친구는 자전거가 있었었고 스가야는 없었거든. 친구 혼자 그냥 이렇게 슝 갈 순 없잖아. 그래서 친구도 같이 그냥 자전거 끌면서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었지. 근데 갑자기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한 여성이 길을 물어보더라고. 오소네 쪽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스가야가 길을 알려주려고 몸을 돌린 순간 그 여자가 자기 자전거 바구니에서 칼을 꺼내 들더니 스가야의 배를 찌르는 거야. 엄청난 고통에 그녀는 바로 쓰러져 버렸는데 그 여자는 멈추지 않고 스가야를 지나쳐서 친구에게도 다가오기 시작해. 겁에 질린 친구는 어떻게든 그 칼든 여자를 막아보려고 자기 자전거를 그쪽으로 확 밀어서 넘어뜨렸어. 그랬더니 더 이상 다가오질 않고 떨어진 그 가방만 훔쳐서 막 달아나더라고. 바로 부상을 당한 스가야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이틀이 지난 4월 1일 세상을 떠나고 말아. 너무나도 허망한 죽음이었지. 그런데 같은 날 스가야 사건이 벌어진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나고야시 지쿠사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어. 피해자는 23살이던 여성 엔도 미사토인데 낮 12시 한 20분쯤 길을 걷다가 지나가던 중년 여성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하는 거야. 범인은 칼로 엔도의 배를 찔렀고 전치 한 달이나 나왔대. 심지어 현금 40만 원 정도 들어있던 그녀의 그 샤넬 가방도 빼앗겼다고 하더라고. 다행히 엔도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었어.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일단 짙은 화장을 하고 빨간 원피스를 입고 빨간 자전거를 타고 있던 중년 여성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스가야 사건 때 그 목격자들도 비슷하게 범인을 묘사했었거든? 근데 이런 차림새가 흔하지가 않잖아. 그렇다면 이 두 사건의 범인이 동일범이 아닐까? 당연히 경찰도 그렇게 생각했고 빨간 원피스에 묻지마 살인마를 잡기 위해서 수사에 바로 들어가게 돼. 근데 그 이후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유사한 인상착의를 봤다는 목격담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렇게 구체적인 증언이 있는데도 용의자는 특정되지를 않고 시간만 하염없이 흐르게 돼.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 지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2003년 8월 28일 새벽 나고야 한 시골의 민가에서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신고자는 한 새벽 2시쯤에 옆집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뭐지 싶어서 나갔었어. 그때 한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막 달아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달아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래도 좀 의심스러워갖고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아니 그 여자가 바로 다시 돌아오더니 창고를 막 뒤지고 자전거에 막 싣는 거야. 그러더니 또 도망가. 근데 또 다시 와서 뭔가를 막 챙겨. 또 도망가. 이걸 몇 번이나 반복하더래.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 그래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지. 경찰은 얼마 안 가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근처에서 발견했고 현장에서 체포하게 돼. 그녀는 38살이었던 이다 카즈요. 이다는 그 창고에서 유리잔 세트 2잔부터 별의별 다양한 물건들을 막 훔친 걸로 확인됐어. 근데 경찰이 보니까 이 여자가 보통 존도둑 같진 않더라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그녀의 인상차기 때문이었어. 빨간 원피스에 하이힐, 그리고 진한 화장. 아니, 도둑질하라고 왔다고 보기에는 좀 옷차림이 이상해. 거기에다가 빨간 자전거까지. 이거 누구 생각나지 않아? 그 몇 개월 전에 일어났던 스가야랑 엔도 사건 범인. 완전 차림새가 똑같잖아. 머지않아서 경찰도 그 사실을 깨닫게 돼. 경찰은 바로 이다의 가택 수색을 진행했고 그녀의 집에서 피 묻은 식칼과 샤넬 가방이 발견되는데 그 샤넬 가방이 바로 엔도의 그 샤넬 가방이었던 거야. 식칼에서도 피해자의 DNA가 나오면서 범행 도구로 확인됐었고 경찰이 몇 개월 동안 그 실마리조차 잡지 못했던 빨간 원피스의 묻지마 살인마가 예상치 못한 사건 덕에 꼬리가 잡힌 거지. 알고 보니까 이다는 이미 동네에서 완전 트러블 메이커로 유명했었대. 항상 프릴이 엄청나게 달린 빨간 원피스를 입어서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히라히라상이라고 불렀다고 해. 근데 이게 해석해보면 약간 하늘하늘? 살랑살랑시?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한 건 그 기묘한 복장뿐만이 아니었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녀가 절도를 일으키기 바로 전날인 8월 27일이었는데 동네 공터에다가 바비 인형 30개를 산산조각 내서 버려두기도 하고 이웃집 마당에 핏자국이 있고 토막나 있고 배 찢어놓은 이런 인형들, 사용한 생리대, 약, 음식물 쓰레기 같은 그런 물건들을 담은 대형 쓰레기 봉투를 9개나 버리기도 했었어. 아니 이웃이 대체 왜 이런 짓 하냐고 따지니까 이다는 그냥 짜증나서 그랬다는 거야. 아니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자기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랬다는 거야. 심지어 체포 후에 경찰이 스가야랑 엔도를 왜 찔렀냐고 물어봤을 때도 아니 짜증나잖아요. 행복해 보이는 여자를 찌르면 기분이 좀 풀릴 것 같았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막상 스가야를 찔러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피가 안 나왔다.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더라고. 엔도가 범행 대상이 된 이유는 뭐라 그랬는 줄 알아? 그 비싼 샤넬 가방 들고 있는 게 어려 보이는데 돈도 많은가 보네 싶어서 열받았다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동기가 애초에 납득이 되지를 않아.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당연해. 왜냐면 이다는 일생을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온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인 우리들은 그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이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1964년도에 태어났었고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을 겪었다고 해. 어머니가 항상 풀에 달린 그런 기묘한 복장을 하고 다녔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건 사실 당연했지. 근데 이게 좋은 시선만 있는 건 아니었어. 막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데 아버지는 이런 손가락질이 견디기 힘들었나 봐. 작은 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결국 폭발했고 두 분은 이혼을 하게 돼. 아버지가 곧장 집을 나가버리면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가장이 돼서 일을 해야 됐었어. 바쁘게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니까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었고 이다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자란 거지. 심지어 어머니는 자기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딸한테 화풀이 하기도 했었었고 애가 학교에 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도 않을 정도로 무관심했다고 해. 돌봐주는 부모가 없으니까 이다는 학교에서도 그냥 문제아가 되어버려. 애초에 학교에 잘 나오지도 않는데다가 가끔 등교할 때는 자기 어머니처럼 화려한 원피스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이렇게 학교에 나왔던 거지. 애초에 수업도 잘 안 들으니까 수업 태도도 좋지 않고 학기 잘 따라가지도 못하고 선생님들조차 이다를 반기질 않았어. 심지어 반 애들하고 맨날 싸워. 당연히 친구라고 할 사람도 별로 없었었고 하나도 없었던 거지. 나중에 정신건강을 감정해보니까 이다의 IQ는 한 50에서 69 사이였어.
그러니까 경도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확인된 거지.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중년이 될 때까지 스스로 알아채지도 못했다고 해. 결국 이다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은 포기하면서 화류계로 향하게 돼. 그게 약간 돈이 될 것 같았거든. 또 당시에 예쁘기로 유명해서 빠르게 호스티스로 굉장히 인기를 얻었었고 23살에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소플랜드로 이 일터를 옮기게 돼. 참고로 소플랜드는 약간 안마방 같은 그런 비슷한 유흥업소야. 그곳에서 만난 약간 20살 넘게 차이 나는 한 중년 남성이랑 원조 교제를 시작했고 매달 그 남자로부터 한 170만 원 정도의 용돈을 받으면서 살게 돼. 그렇게 용돈을 받으면서 화류계 일은 그만두었었고 그 남자랑은 이다가 경찰에 체포되던 2003년까지도 관계를 계속 이어오고 있었었대. 그러던 1993년, 당시 이다는 29살이었는데 어릴 적부터 키워오던 반려견이 죽게 되면서 그 충격으로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어. 그걸 참고 참다가 1995년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진 거야. 결국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이다는 분노랑 충동이 아예 조절되지가 않아. 걸핏하면 막 집 창문 깨면서 막 위험한 행동하는 거야. 근데 이때 이다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었거든. 어머니가 느끼기에 그 딸의 행동이 자기한테 위험하겠다 싶었나 봐. 그래서 그녀를 돌봐주기는커녕 그냥 독립하라면서 아예 쫓아내버려. 주변에 돌봐줄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없잖아. 그 후 이다의 이상의 행동은 더더욱 심해졌어. 처음에는 그냥 분리수거 안 해갖고 이웃들한테 좀 잔소리 듣는 그 정도였거든. 어느 날부터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더라고. 아니 막 이웃집 애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반려견 기르는 이웃들한테 맨날 막 크게 엄청 화내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아니 이다 때문에 막 이상한 사람도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 말 다 했지. 그런데 이때쯤에 어릴 적 집을 나간 아버지랑 연락이 닿기 시작했어. 아버지가 새로 시작한 사업이 완전히 자리 잡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어릴 적 떠나버린 딸한테 좀 미안한 마음에 잘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때부터 이다는 아버지한테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받기 시작했었고 다시 만난 아버지는 엄청 상냥하고 또 친절했어. 이 오랜만에 느끼는 이 관심이 너무 좋았던 거야. 그런데 당시에 아버지한테 애인이 있었는데 이다는 슬슬 그 여자가 거슬리기 시작해. 그래서 몰래 그녀의 양복을 훔쳐다가 불태워버렸고 이걸 알아챈 아버지는 엄청나게 화를 냈지. 그리고 이다에게 그 용돈 300만 원으로 올려줄 테니까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게 돼. 이 사건은 이다에게 큰 충격을 준 것 같아. 아버지한테 2번이나 버려진 거라고 느낀 것 같기도 하고. 그 영향 때문인지 이 무렵부터 기묘한 복장을 하고 동네를 배회하게 됐고 이때부터 히라히라상이라고 불리게 된 거야. 사실 이다는 평생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적도 없거든. 근데 그 애인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원조 교제하던 그 남자랑 아버지에게 매달 받는 용돈만 해도 무려 470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꽤나 여유가 있던 거지. 근데 그 돈을 좀 생산적인 데 썼으면 좋았겠지만 막 사치품 사는데 돈을 펑펑 써버린 거야. 그러더니 결국 그냥 빈털터리가 되고 말아. 집안에는 뭐 항상 명품이며 뭐 값비싼 물건들이 넘쳐났지만 사실상 쓸모없는 그냥 쓰레기로 가득 찬 거지. 점점 정신적으로 고립되고 상처받은 이다는 날이 갈수록 예민해졌어. 그래서 자주 연락하지도 않던 친언니한테 맨날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해서 막 화를 냈고 결국에는 친언니에게도 버림을 받게 돼. 가족 모두와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다는 완전 피해망상에 사로잡혀버려. 더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내 인생만 있다군 거야? 진짜 다 재수없네. 이런 생각이 반복되니까 짜증과 불안은 커져만 갔지. 이 시점에서 이다에게 새로운 취미가 생겼는데 그녀는 사람의 시체나 살인,
해부학 등에 관련된 비디오를 보기 시작했어. 이게 그 집착이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는 그 영상을 보고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할 정도가 됐고 결국에는 직접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돼. 이 욕망을 좀 해소하려고 인간 형태의 인형들을 막 토막내서 버리고 막 이랬던 거였고 그러던 중에 사건이 일어난 거야. 이다는 행복해 보이는 그 젊은 여성들을 노려서 칼로 찔렀고 피해자가 행복한 삶에서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지면 자기 스트레스가 좀 해소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고 해. 근데 혹시 이다가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여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까? 재판부는 이다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어. 알고 보니까 재판 전에 정신감정을 실시했었는데 그 경도 정신지체장애는 맞기는 한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본인 행동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또 멈출 수 있었는데도 그걸 조절하지 않았던 거지. 결국 2006년 2월 재판부는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어. 이 세상에서 나만 불행하다는 그 망상 때문에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는 그 생각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 그런데 사실 이다를 불행하게 한 건 그 무엇도 아닌 자기 자신 아니었을까?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건 이다가 저지른 죄에 맞는 그 합당한 벌을 받았다는 거 단 한 가지야. 그녀에게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 스가야의 명복을 빌고 싶어.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난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